63세 박명자가 요양원 복도 구석에서 61세 남자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아니었죠. 그는 고등학교 동창 경희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명자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과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였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지켜온 여자가 어떻게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박명자는 올해 63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남편 최상수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35년 결혼 생활.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 7시 명자는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진지 드세요. 응. 상수는 신문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죠.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국그릇이 식탁에 놓이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명자는 남편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외로웠습니다. 오늘 병원 가신다면서요? 10시에 예약이야. 제가 같이 갈까요?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35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도 잡고 데이트도 다녔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아이 키우느라, 생활비 벌느라, 시댁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8시에 상수가 출근하고 나면 명자는 혼자였습니다. 아들 민호는 5년 전에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려고 노력했죠. 명절 음식도 며느리 입맛에 맞춰 만들고 손주 돌봐주러 주말마다 분당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수진은 늘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너무 구식이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에 명자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애가 엄마한테 안 와요. 토요일에는 저희끼리 있고 싶어요. 결국 손주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아들한테 말해봤자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지금 육아로 힘든 때야. 좀 이해해줘. 명자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기분 나쁘게 하면 아들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렇게 점점 아들네 집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면 다행이었죠.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91세의 시어머니는 3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며느리, 내가 넘어져서 병원 갔다 왔어. 다리가 아파.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명자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명자가 다니는 요양원은 노원구에 있는 햇살요양원이었습니다. 시설도 괜찮고 직원들도 친절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요양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기에 들어가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명자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다리가 욱신욱신해. 병원에서 뭐래요? 별거 아니래. 파스 붙이래. 시어머니와 한참 얘기하다가 명자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명자를 불렀어요. 명자 씨 아니십니까?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쑥한 차림에 인상이 온화했어요. 저 누구세요? 이진우입니다. 경희 동생이요. 아, 진우 씨,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희는 명자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4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였죠. 경희한테 남동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아, 그러세요. 저희 시어머님도 여기 계시거든요.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명자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진우의 미소가 따뜻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명자는 요양원에 갈 때마다 진우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하지만 자꾸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죠. 진우 씨는 자주 오시나 봐요? 네. 거의 매일 와요. 아버지가 저만 찾으세요. 어느 날 명자가 시어머니 방을 나서는데 진우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1층에 카페가 있던데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마음이 무겁네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매가 심하세요? 네. 이제는 저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아요. 안타깝네요. 그래도 자주 오시는 거 보면 효자시네요. 효자라니요. 당연한 거려. 명자 씨도 시어머님 자주 오시잖아요. 뭐, 며느리 돌이니까요.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진우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희한테 듣기로는 진우가 결혼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진우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녀분은 없으세요?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결혼해서 거기 정착했죠. 1년에 한 번 정도 봐요.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날 이후 명자와 진우는 요양원에서 만날 때마다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됐어요. 명자는 진우와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진우는 명자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거든요. 남편은 명자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래 하고 대충 넘겼는데 진우는 달랐어요. 명자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집안일하고 TV 보고. 그럼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명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 35년 동안 남편과 아들, 시댁을 위해 살다 보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까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미술반이었거든요. 그럼 다시 시작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진우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해볼까, 이제라도? 며칠 후 명자는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수업이었어요. 처음 붓을 잡았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명자는 진우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못 쓰는 편이었지만 요즘 아들이 가르쳐줘서 간단한 건 할 수 있었어요. 진우 씨, 그림 수업 등록했어요. 조언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첫 작품 완성하시면 보여주세요. 10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명자는 요양원에 더 자주 가게 됐어요. 시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진우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자가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진우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명자 씨, 여기 앉으세요.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명자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뭐든 물어보세요. 남편분과는 사이가 어떠세요? 명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그냥 평범해요. 35년을 살았으니까요. 행복하세요? 진우의 직접적인 질문에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왔을 뿐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진우 씨는요? 아내분과 행복하셨어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나 봐요. 잃고 나니까 너무 외로웠거든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도 외로우세요? 네. 엄청나게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죠. 가끔은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그리워요. 명자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웠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외로워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요? 네. 어쩌면 옆에 있는데도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사니까 더 외로운지도 몰라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교감이었죠. 명자 씨. 네? 저 명자 씨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진우 씨.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명자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했어요. 명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원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손을 빼냈어요. 요양원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뭘 한 거지? 나는 유부녀인데. 35년을 살아온 남편이 있는데.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진우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상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머니는 괜찮으시래? 응. 많이 좋아지셨어. 대화는 거기까지였어요. 상수는 다시 TV에 집중했고 명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남편한테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구나. 명자는 서러웠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우였어요. 오늘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명자는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우 생각만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진우에게 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림 수업을 마치고 명자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진우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우 씨, 혹시 시간 되세요? 그림 좀 봐주실래요? 지금 어디세요? 노원역 근처 카페요. 30분 후에 갈게요. 진우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아직 서툴지만요. 와, 정말 잘 그리셨네요. 진우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이게 뭐예요? 풍경화요. 우리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골목이에요. 진우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해요. 그림에서 명자 씨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요? 네. 명자 씨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진우의 말에 명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추억, 학창 시절, 첫사랑 이야기까지. 명자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해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명자 씨,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요양원 말고 다른 곳에서요. 네, 좋아요. 그날부터 명자와 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명자는 행복했습니다. 진우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11월 초였습니다. 명자와 진우는 남산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명자 씨, 고백할 게 있어요. 진우가 걸음을 멈추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뭐예요? 저 명자 씨를 좋아해요. 여자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우 씨. 안타깝게도 명자 씨는 유부녀시고 저는 그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진우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도요.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진우 씨가 좋아요. 진우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놀랍게도 63세의 나이에 명자는 처음 사랑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나는 유부녀야.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1월 중순, 명자와 진우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어요.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문화센터 간다고, 시어머니 뵈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명자와 진우는 창동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 씨,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진우가 명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진우 씨,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명자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진우가 명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명자도 진우를 안았어요. 63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명자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진우 씨. 그때 누군가 명자 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진우에게서 몸을 떼어냈어요. 돌아보니 동네 사람 박순자였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명자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언니도 산책하세요? 네, 그러게요. 순자가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이분은요? 아, 제 친구 오빠예요. 고등학교 동창 동생분이시고요. 아, 그러시구나. 반가워요.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언니, 나중에 봐요. 네, 그래요. 순자가 떠나고 나서 명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었네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정신이 없었던 거죠. 명자는 불안했습니다. 순자가 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하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어떤 친구? 경희.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싫어졌어요. 며칠 후 경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야, 너 요즘 우리 진우랑 자주 만나지? 명자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진우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길래 물어봤더니 너 만난다고 하더라. 고맙다. 진우가 아내 잃고 나서 힘들어 했는데 내가 친구처럼 잘해줘서. 경희는 순수하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40년 지기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희야, 나. 응? 아니야. 별거 아니야. 명자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자책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친구도 배신하고 남편도 속이고. 하지만 진우를 만나면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진우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거든요. 명자는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35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잖아. 이제 좀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12월이 됐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 명자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명자 씨, 크리스마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날은 가족들이랑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쉽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명자는 남편, 아들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주도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명자는 진우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진우는 뭘 하고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밥도 안 드시고. 며느리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명자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진우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명자 씨,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루 종일 명자 씨 생각했어요. 보고 싶어요. 명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내일 만나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명자와 진우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많이 외로웠어요. 진우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진우 씨 생각만 했어요. 명자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명자 씨, 혹시. 진우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분과 헤어질 생각은 없으세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말씀이세요? 네. 그럼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진우 씨, 저 결혼한 지 35년이에요. 아들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명자 씨는 평생 불행하게 살 건가요? 불행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게 행복인가요? 진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 말이 맞았어요. 명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거였죠. 생각해 볼게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는 명자 씨랑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진우의 진심에 명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말 이혼을 할 수 있을까? 35년을 버릴 수 있을까? 1월이 됐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명자는 명절 준비로 바빴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 떡국 재료 사기, 집안 청소까지.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TV만 봤죠. 여보, 좀 도와줘요. 나는 잘 모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상수의 무심한 대답에 명자는 화가 났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손주도 함께였어요.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느라 명자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만 봤어요. 수진아, 좀 도와줄래? 어머니, 저 요리 못해요. 미안해요. 명자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서 모든 요리를 다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자는 기진맥진했어요. 식구들은 배불리 먹고 TV를 보고 있었죠. 아무도 명자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아들 가족이 돌아가고 명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명자는 눈물이 났어요. 35년 동안 명절마다 이렇게 살았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혼자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진우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우 씨, 보고 싶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만나야죠. 명절에 힘드셨죠? 진우는 명자의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명자는 울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날 명자는 진우를 만났습니다. 명자 씨, 많이 우셨어요. 눈이 부었어요. 진우가 명자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명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알아줘요. 명자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알아요. 진우가 명자를 꽉 안았습니다. 명자는 진우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어도 돼요. 저한테는 울어도 돼요. 진우의 다정한 목소리에 명자는 더 울었습니다. 진우 씨, 저 결심했어요. 명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결심이요? 이혼할래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진우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진우 씨 말이 맞아요.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명자 씨, 진우가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명자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면서. 하지만 이혼을 말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뭔데? 우리 이혼해요. 상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상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5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한테 무관심한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남남이에요. 나이 먹고 무슨 헛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상수는 화를 냈습니다.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명자는 뜨끔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생각 안 해? 손주는? 아들도 이제 다 컸어요. 자기 인생 사는데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죠. 상수는 화가 났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상수도 알고 있었어요. 명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하지만 이혼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죠. 당신이 뭘 원하는데? 자유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며칠 후 아들 민호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아빠랑 못 살겠어. 대체 왜요? 아빠가 바람 폈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안 맞아. 엄마, 제 생각은 안 해요. 부모님이 이혼하면 저는 어떡해요? 민호야, 너도 이제 결혼했잖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근데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호는 반대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반대했어요. 어머님, 이혼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들어요. 창피해요. 수진의 말에 명자는 화가 났습니다. 창피해? 내 인생인데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써야 돼? 그래도 그렇죠.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명자는 실망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의 행복은 관심 없었어요. 그냥 체면만 생각하는 거였죠. 명자는 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우 씨,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반대해요. 명자 씨, 포기하지 마세요. 명자 씨 인생이에요. 그래도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명자 씨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게 가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진우의 말에 명자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 인생인데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지? 2월 중순이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한번 남편한테 이혼을 꺼냈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이혼해요. 당신 미쳤어? 나이 먹고 이혼하면 뭐해?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 지금도 행복하잖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 정말 다른 남자 있는 거지? 상수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명자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있어. 상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저를 진짜로 대해주는 사람이요. 상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나이에 바람을 피워?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한 게 아니에요. 35년 동안 당신한테 무시당하며 산 게 더 창피해요. 명자는 처음으로 남편한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당신은 저를 아내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가정부로만 봤죠. 그게 무슨... 아니에요? 35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 있어요? 고맙다고 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명자의 말에 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미안해. 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다시 잘해볼게. 앞으로는 당신한테 잘할게.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떠났어요. 명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어디 가려고? 상수가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있을 거예요.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요. 명자야.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명자는 집을 나와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 씨, 저 지금 집 나왔어요. 어디에요? 제가 갈게요. 진우는 곧바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명자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진우는 명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제가 방 하나 비워 드릴게요. 고마워요, 진우 씨. 명자는 진우의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진우는 명자를 극진히 돌봐줬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해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밤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명자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부부구나. 35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아들 민호가 진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민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아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남자 집에 있다고. 진우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우리 엄마를 꼬신 거예요? 민호가 진우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명자 씨를 사랑해요. 사랑?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창피한 줄 아세요? 민호야, 명자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진우 씨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미쳤어요. 제발 집에 가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싫어. 나는 안 돌아가. 그럼 저는 어떡해요? 부모님이 이혼하면 저는. 민호야,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 살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게 해줘. 명자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떠나고 나서 명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진우 씨,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명자 씨는 용감한 거예요. 하지만 명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친구 경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야, 너 지금 우리 진우네 집에 있다며? 경희야, 나 한마디만 할게. 너 정신 차려. 너 유부녀야. 우리 진우도 피해자야. 경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자기 동생을 꼬셨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경희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진심이야. 진심? 너희 나이가 몇인데? 주변 사람들 생각은 안 해? 경희야, 제발 이해해줘. 이해 못해. 너희 둘 다 잘못하고 있어. 당장 그 집 나와. 경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명자는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친구도. 진우만 남았어요. 명자 씨, 후회되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무서워요. 모든 걸 잃을까봐. 저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요. 진우 씨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3월 초였습니다. 명자는 진우의 집에서 2주째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 상수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명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어요. 상수가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명자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내가 요양원에 있다고 막 사는 거야? 3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 결혼하면 가정이 내 인생이야. 자식이 내 인생이야. 어머님,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3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참는 게 여자의 미덕이야.
요즘 여자들은 그것도 모르나? 시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대 차이였어요. 시어머니 세대에게는 이혼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명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명자와 진우는 요양원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를 뵈러 간 거였어요. 아버지, 제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진우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은 박명자 씨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치매가 있었지만 그날따라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행복하면 됐어. 아내 잃고 혼자 사는 거 힘들었지? 네, 아버지.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 잘 살아라. 아버지의 축복에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들을 이해해 주는구나. 요양원을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여기는 어쩐 일이야? 시어머니는 명자 옆에 있는 진우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자야? 어머님.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명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세 사람은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뭐해? 넌 유부녀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상수 씨랑 저랑 사이가 어떤지. 사이가 안 좋으면 이혼해? 참고 사는 게 부부야. 시어머니의 말에 명자는 반박했습니다. 참고 사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부부예요. 어머님, 35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죠.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명자는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대꾸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 버릇 없어졌구나. 버릇 없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거예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진우에게 기댔어요. 진우 씨,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에요. 용감했어요. 명자 씨의 진심을 말한 거예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망한 얼굴, 아들의 화난 표정, 친구의 배신감. 모든 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명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 명자는 남편 상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상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잘 지냈어? 상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그럭저럭. 나는 못 지냈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상수의 솔직한 고백에 명자는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당신이 밥하고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 35년 만에 알았네. 미안해, 명자야.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상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이혼 서류 가져왔어? 명자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나 고칠게. 당신한테 잘할게. 늦었어. 이미 35년이 지났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명자는 단호했습니다. 상수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았어. 서류 가져왔어.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그 남자가 나보다 나아? 상수의 질문에 명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은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 아내로, 여자로,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줘. 당신은 나를 35년 동안 가정부로만 봤잖아. 그런 게 아니었어.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사랑?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잖아. 남자는 원래 그런 말 잘 못해. 그게 핑계가 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고맙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자야, 정말 끝인 거야? 응, 끝이야.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명자는 왠지 허전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상수가 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야. 응? 행복해. 너도.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명자는 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우 씨,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정말요? 수고하셨어요, 명자 씨.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명자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며칠 후, 명자는 아들 민우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심장마비래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명자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상수가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여보. 상수가 명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명자가 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식사도 안 하시고 건강 관리를 못 하셨네요. 명자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민호가 명자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민호야, 엄마,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명자는 갈등했습니다. 진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 씨, 저 곤란해졌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진우는 말했습니다. 명자 씨가 결정하세요.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욕심으로는 명자 씨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명자 씨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세요. 명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수를 돌보면서 생각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무심했을 뿐이지. 그리고 아들 생각도 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일주일 후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우를 만났어요. 진우 씨, 미안해요. 명자의 표정을 보고 진우는 알았습니다. 돌아가시는 거죠?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명자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해해요. 가족이 먼저죠. 진우 씨, 명자 씨, 저와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진우가 명자를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명자는 진우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진우 씨도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명자 씨도 행복하세요. 비록 저와 함께는 아니지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수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있었어요. 왔어? 응. 돌아온 거야?
응, 미안해. 상수는 명자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상수는 달라졌습니다. 명자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침마다 사랑해라고 말했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명자의 말을 경청했고, 감사하다는 말도 자주 했어요. 여보, 오늘 그림 수업 어땠어? 응, 좋았어. 작품 보여줘. 상수는 명자의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와이프 재능이 있었구나. 명자는 35년 만에 처음 남편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가끔 진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덜 아팠어요. 그냥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우와의 사랑은 명자한테 중요한 깨달음을 줬어요.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 어느 날 명자는 요양원에서 진우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자 씨. 안녕하세요, 진우 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잘 지내세요? 네, 그럭저럭요. 진우 씨도요? 네, 잘 지내요. 남편분과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진우 씨 덕분에 저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진우 씨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명자 씨. 두 사람은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남았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명자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상수는 계속 노력했고 명자도 남편을 다시 보려고 노력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어느 날 저녁 상수가 명자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돌아와 줘서.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만에 제대로 손을 잡는 거였어요.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진우와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책임질 수 없었어요. 상수와의 사랑은 평범하지만 오래 지속될 수 있었죠. 어떤 사랑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랑,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명자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만족스러운 행복이었어요.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그림을 그리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명자는 아들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정신없었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너희한테 상처를 줬어. 하지만 그 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명자는 며느리 수진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며느리를 더 잘 이해했어야 하는데.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저도 좀 더 이해심을 가져야 했어요.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전시회를 열었어요. 첫 개인전이었습니다. 남편, 아들, 가족, 친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경희도 왔어요. 진우는 오지 않았지만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명자 선생님.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진우. 명자는 화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상수가 케이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전시회 성공 축하해.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그림 그려.
당신이 행복한 게 나도 행복해. 상수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외로움은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명자가 처음부터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 진우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우를 만난 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명자를 성장시켰거든요. 가정의 소중함은 잃기 전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명자는 거의 가정을 잃을 뻔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죠.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하죠. 명자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한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여보, 오늘도 고마워. 나도 고마워, 여보.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진우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거예요. 명자는 가끔 진우의 행복을 빌어줬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명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하고 손주와 놀아주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삶을 즐깁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명자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